종회교회법 사회법 역사 선교 영상 통일 칼럼 사건. 나의 신앙유산 답사기 통영 2일. 가가 플러스. 편집인. 기사 입력 2023-02-10 12시 37분. 통영의 명칭과 위치. 통영은 경상남도 남단에 위치한 도시로서 명칭은 삼도수군 통제영, 삼도수군 통제영을 줄인 말이다. 삼도수군 통제영은 조선시대 지금의 해군본부로서 선조 37년, 1604년 삼도수군 통제사 이경준이 통제영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통영이란 명칭이 최초로 등장하였다. 교통. 통제영이 자리 잡기 전에는 두룡포라 불렸다고 한다. 통영은 북쪽으로는 대전 무주, 함양, 진주, 고성을 통하여 서울까지 연결되어 있다. 우측으로는 거제대교를 통하여 거제시와 연결되어 있다. 거제대교. 도로교통이 발전한 요즘은 대개 많은 사람들이 이 경로로 통영으로 들어온다. 동쪽으로는 서민 거제시와 14번 국도 소속인 신거제대교, 거제대교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서쪽으로는 남해군이 위치하고 있는데 육로로 연결되어 있진 않고 배를 통해 갈 수 있다. 한산대첩. 1592년 4월 13일, 일본은 조선의 침략을 감행하였으며 고니시 유키나가는 대장으로서 오전 8시경 스시마 섬의 이즈하라에서 자신의 사위인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와 함께 700여 척의 전선과 18,7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오후 5시, 부산 저령도에 상륙했다. 20일 만에 한양까지 쳐들어가자 선조는 위주로까지 피신을 하여 조선왕조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다. 당시 이순신이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한반도는 왜군의 손아귀에 있었을 것이다. 6.25 전쟁 시절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미 한반도는 적화통일이 되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산도 대첩이 없었다면 조선왕조는 이미 일제에 의해 점령이 되어 재패니즈 위 땅이 되었을 것이다. 통영이 유명한 것 중의 하나는 통영 앞바다에 있는 이순신의 한산대첩 때문이다. 한산도 대첩은 견내량 대첩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한산도 대첩은 1592년 8월 14일, 선조 25년 음력 7월 8일, 통영 한산도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이 왜군을 크게 무찌른 해전으로 왜군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함으로 인해 평양성까지 진격했던 왜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전투였다. 이순신은 왜군을 섬멸하는 전술 형태인 하객진을 처음으로 해전에서 펼쳤다. 한산도의 위치. 한산도는 통영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좁은 견내량에서 30분 정도 가야 한다. 견내량은 원군이 왜군에게 참패한 지역이다. 훗날 이순신은 견내량에 있는 왜적을 한산도로 유인하여 하객진법으로 대승을 한다. 견내량은 전투하기에 좁은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순신은 넓은 바다로 유인을 한다. 견내량. 이순신은 판옥선을 타고 가 견내량에 정박 중인 왜군의 화포를 쏘아 따라오게끔 하여 한산도 넓은 바다로 유인했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군을 물리침으로 해서 한산도 대첩이 이루어졌다. 한산도 해역. 한산대첩은 10세의 조선 수군이 우월한 화기와 적절한 전법을 구사하여 일본의 수군을 괴멸시킨 임진왜란 당시 최대 규모의 해전이다. 당시 일본 측 병선은 모두 73척이었으며 조선 수군의 하객진을 바탕으로 한 화력 집중에 47척이 파괴되고 12척이 납포되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다. 해전 초기 일본 수군은 조선이 하객진을 펼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크게 염려하지 않았는데 하객진은 측면 공격에 취약하여 일본에서도 여러 차례 실패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객진은 부채꼴 모양으로 적을 감싸는 진법의 하나로 동양과 서양, 옛날과 오늘날 모두 두루 쓰이는 전술의 하나이다. 학이 날개를 편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하객진이라는 이름이 붙였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 등의 해전에서 사용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수군의 훈련에서 화망을 형성한 집중포화 전술을 훈련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화기의 사정거리에 대한 숙지와 발사각도 등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였다. 조선 수군은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 화력 집중점을 설정할 수 있었고 한산대첩은 훈련에 오던 하객진을 통한 화망 형성이 처음 실전에 사용된 해전이었다. 영상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한산대첩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선 수군은 평저선이었고 왜군은 첨저선이었다. 평저선은 화포를 설치할 정도로 안정되었고 첨저선은 속도가 빨랐지만 화포를 설치하기가 어려웠다. 첨저선은 암초가 많거나 명량해전처럼 물결이 빠르거나 소용돌이 치는 곳에서는 아주 불리했다. 이순신은 이러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판옥선을 선호했다. 판옥선의 장점은 화포를 많이 설치해서 왜군배를 폭격하는 데 큰 장점이 있었다. 특히 하객진 전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판옥선이 아주 유리했다. 속히 회전하면서 사방으로 포를 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은 왜군보다 화포가 발달했다. 대신 왜군은 조총이 발달했다. 조총은 육지전에서는 유리했지만 해전에는 화포가 유리했다. 조선군은 해전에서는 원균의 견내량전만 패하고 이순신이 이끈 전쟁에서는 모두 승리했다. 원균이 패한 것은 선조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이고 이순신이 감옥에 간 것은 해전을 하지 말라는 선조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1592-4에서 1592년 6월까지의 전투 내역을 보면 해전에서는 모두 조선군이 승리했다. 조선군은 배에 화포를 장착하기 위해서 판옥선을 선택했다. 판옥선은 조선시대의 군함으로 조선 수군의 주력함이었다. 조선 수군의 대형 화포가 더욱 위력을 발휘하게 된 데는 전함도 한몫을 하였다. 판옥선은 1555년 명종 10년에 일본군의 주된 공격전술인 등선육박전술을 무력화하기 위해 제작된 혁신적 전함으로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해양 방위에 종사했던 조선의 관료들이 꾸준히 지혜를 모아 만든 꿈의 전함이라 할 수 있다. 판옥선은 구조적으로 일본 전함보다 선체가 크고 높아 적이 전함으로 기어오르는 것이 어렵게 설계됐다. 내부는 3층 구조로 2층 갑판에는 노를 젓는 격군을 배치하여 적의 조총이나 화살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었으며 3층 갑판에는 전투원들을 배치하여 화포와 궁시를 이용하여 적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공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거기다 판옥선은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이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우리나라 해안에서 자유로운 선회와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였다.
대형 화포 발사 시에 발생하는 폭발 반동력에도 견딜 수 있어 화포전에 유리한 구조였다. 무능한 조선 왕조. 1598년 정유재란에도 왜군이 쳐들어와 조선인이 100만 명 이상 사망하는 극심한 피해를 보았지만 조선 왕조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사색당파에 휘둘린 나머지 1643년 병자호란을 맞이하게 되고 1910년 한일합방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임진란과 정유재란 시 10만 명의 포로가 일본으로 끌려가고 12만 개의 코와 귀가 잘려나가고 병자호란 때 60만 명의 포로가 원나라로 끌려가도 정신 차리지 못하였다. 이빨은 소리하는 선비들은 모두 유배 보내고 세도정치와 지연정치, 사색당파로 인해 조선 왕조는 사분오열되었고 부패로 얼룩진 나머지 동학혁명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외세를 끌어들여 30만 명이나 되는 농민들이 학살을 당하였다. 일제에 징용된 사람은 약 48만 명이나 된다. 적어도 20만 명 이상이 사망되었다. 어린 학생들은 총알바지 일본군이 되었다. 이들은 거의 사망했다. 여인들은 군위안부로 모집되었다. 1938년 3월 4일 일본군의 위안부 모집에 관한 명령서. 1944년 8월 14일 버마 미치나에서 미군의 신문을 받는 조선인 위안부의 모습. 위안소 입구, 성전대승의 용사대환영, 몸도 마음도 바치는 야마토 나데시코의 서비스. 약 48만 명이 징용되었다. 통영에서는 일제에 항거하기 위하여 통영청년단이 조직되었다. 통영청년단. 통영청년단은 1919년 3.1운동 직후 통영 청년들이 운동의 항일정신을 발전시키고자 여러 청년들이 모여서 결성했다. 이들은 1920년부터 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일본에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1923년에 완성했다. 청년단은 이 건물을 통하여 애국계몽운동과 문맹퇴치운동을 벌였고 활동사진대를 조직하여 전국을 돌며 영화를 상영하는 등 꾸준히 애국활동을 이어갔다. 1927년 통영에서는 대대적인 항의 시위가 일어난다. 당시 경상남도 평의원이었던 김기정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조선인은 교육을 받으면 사상이 악화되어 위험하므로 보통 학교를 늘릴 필요가 없다 고 발언한 일이 발단이었다. 친일파에 대한 시위였다. 통영 사람들은 김기정의 친일 매국노적인 말에 격분하여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다. 1차 시위에서 12명, 2차 시위에서 24명, 여성 5명 포함 이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총독부는 배후에 통영청년단이 있다고 판단, 1931년 조선총독부는 결국 통영청년단을 강제 해산시키고 말았다. 통영청년단은 1931년 강제 해산당했고 회관은 반일투쟁으로 인해 일제가 준공스인을 내주지 않아 무허가 건물이 되었다. 일본의 관변 단체들이 사용하던 회관은 해방 후 임철규 씨가 통영읍에 기부했다. 해방 후 잠시 통영여자중학교가 사용하던 시절에는 유치원, 윤희상 등이 교사로서 이 건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60년부터 충무고등공민학교가 통영 사람들의 저항 정신이 깃든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최근까지 통영문화원이 이 건물 1층을 사용했다. 충무고등공민학교. 통영의 3.1운동. 1919년 통영의 3.1운동은 3에서 4월에 걸쳐 잇따라 일어났다. 3월 8일 배재학교 학생인 진평원이 경문을 만든 사건, 3월 13일 유치원 부모 3인, 문복숙, 김순희, 양성숙, 이 주도한 시위, 3월 14일 당시 통영군청 소속 직원과 면석이 등 조선인 관리들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려다 체포된 사건. 3월 18일 이성철, 이봉철 형제가 일으킨 중앙시장 시위와 박상건이 이끈 한문학당 학동들의 행진 등 3월 내내 잇따른 시위 움직임은 4월 2일 절정에 이르렀다. 중앙시장에 3,000명이 모여 대대적인 만세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 4월 2일 시위에는 통영예기조합 소속 기생 정홍도, 이국희 등 기생 33인도 적극 참여했다. 두 달여에 걸쳐 85명이 체포되었다. 통영 기생들의 시위. 통영군 통영면 기랴정에는 기생조합소가 있었다. 1919년 4월 2일 오전 10시 무렵 기생 7명이 이곳에서 기생단을 조직한다. 이소선 1900 물결표. 정막내 1899년에서 1976년은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기생단 시위의 주동 인물은 정막내, 당시 20세와 이소선, 19세이었다. 대규모 시위 계획을 들은 두 사람은 1919년 3월 2일 오전 10시경 다른 기생들에게 시위 동참을 권유하고 동의를 얻어 기생단을 조직했다. 정막내와 이소선은 자신들의 금비녀와 금반지를 판 돈으로 속옷과 상장, 용핀, 집신을 사서 기생들에게 나눠줬다. 기랴정, 지금의 한남동에 위치한 예기조합을 출발한 기생단은 우평국 앞을 지나 부도정 시장에 도착한 뒤 시위에 나섰다. 김인현 3.1일에는 통영이외의 진주, 수원, 해주 등의 기생들도 참여하여 만세 시위에 동참했다. 통영에서 기생들이 만세 시위를 하여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실형을 선고받은 기생 정홍도, 본명 정막내, 당시 21세 씨와 이국희, 본명 이소선, 당시 20세 씨에 대한 일제 재판부의 1919년 4월 18일자 판결문에 잘 나타나 있다. 판결문에는 이소선 정막내는 미리 조선 독립 시위운동을 계획하고서 다른 기생 5명을 불러 함께 행동할 것을 권했다. 특히 정막내는 가지고 있던 금반지를 맡겨 그 돈으로 상중에 입는 옷, 속옷과 핀, 집신을 사서 동료에게 나눠줬다. 같은 옷차림을 한 기생들은 4월 2일 당일 오후 3시 30분께 통영면 부도정 현 통영중앙시장, 시장으로 줄을 서 걷기 시작했다. 이소선 정막내는 경찰 제지에 응하지 않고 선도에 서서 군중 수천 명과 함께 조선 독립만세를 외치는 시위를 벌였다. 시장 원전, 상점 부근에서 만세 소리가 일어났으며 약 3,000명 군중이 집결했다. 남자는 모자를, 여자는 치마를 치켜들고 열광적으로 만세를 절규해 소요가 극에 달했다. 기생단 7명은 열광적인 기세로 군중의 최선도에 서서 만세를 불렀다. 고되어 있다. 이소선의 일화. 이소선이라는 기생이 재판장에게 일본을 간부, 대한민국을 본 남편이라고 한 일화는 유명하다. 재판에 넘겨진 기생 이국희, 본명 이소선은 재판장에게 본 남편과 간부 가운데 어느 남편을 섬겨야 도리에 합당합니까?
당연히 본남편이지. 우리가 독립을 원하는 것은 여자가 본남편을 찾아 섬기는 일이오. 라고 하여 일본을 간부, 조선을 본남편에 비유하기도 하여 눈길을 끌었다.